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빨리 사라져야 할 문제 중 하나죠.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문제인데요. 관련해서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또 어떤 대처법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와 관련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라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매번 노무 상담이 가벼운 적은 없었습니다만 네, 오늘 맞습니다. 또 유독 무거운 주제입니다. 예,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는 아니죠. 예, 오늘 관련 주제가 성희롱인데 네네. 많이 개선됐다고 해도 네.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죠. 맞습니다. 신고하면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인식이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그렇죠. 내부적으로 그 정도면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예. 시선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요. 네. 자, 직장 내 성희롱, 성범죄 사실 사라져야 마땅한데 네. 점점 더 많은 기사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좀 늘어났습니까? 사실 이제 일반적인 저같이 이런 노동사무소에 전화를 주시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여러 곳들이 있잖아요. 예. 여성의 전화라든지 아니면 직장 내 성피해 상담 그런 예. 거기다든지 아니면 직장만 고충 지원센터라든지 그쪽으로 그렇습니다. 많이 주시거든요. 그게 예. 왜냐고 이제 보니까 사실 성희롱이나 성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은 이 다친 마음 심리적 상담이 우선돼야 예.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통계를 보더라도 그쪽으로 상담 건수가 조금 많이 늘었다. 예, 통계가 보고가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예. 제 쪽으로는 요즘에는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상담들이 조금 많이 있으세요. 예, 네. 그렇군요. 법적으로 성희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우선 노동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남녀 고용 평등법이라는 사실 약칭이긴 한데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예.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해야 된다. 그다음에 직장 내에서 성희롱 발생할 때 조치 사항들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하고 양성기본평등법에서도 성희롱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사실 양성평등기본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주체를 그냥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기관 등 종사자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 거의 다 포괄하겠다는 거죠. 예. 국가인권위원회법도 그렇습니다. 음. 공공기관 등 종사자, 예. 사용자 또는 근로자라고 해놨고요. 그러니까 이 두 법은 거의 동일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나 주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동료 근로자라고 한정되어 놓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것인데요. 앞선 두 법은 대상을 불특정으로 제한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남녀고용평등법은 그냥 직장 내에서 상급자나 사업주, 다른 근로자로 한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게 그런 차이가 큰 있군요. 차이입니다. 네. 그렇다면 직장 내에서 동료 간이 아닌 고객에 의해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제3자에 의한 성희롱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고객이니까. 이 경우에서는 가해자를 특정해서 어떤 징계 조치는 못할 겁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고객에 의해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해당 직원이 그에 대한 고충을 해소한다면 즉각적으로 근무 장소 변경이라든지 예. 다른 업무로 전환시켜준다든지 그다음에 유급 휴가를 조치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놓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처벌 같은 거는 역시나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그런 예. 수순을 거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어떤 내용입니까? 요거는 법을 그대로 소개시켜 드리는 수준일 것 같아요. 예. 이제 읽어드리면 예. 사업주 상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를 성적 언동 또는 기타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예. 네. 이런 부분은 정말 참 없어져야 될 그런 건데요. 맞습니다. 지위를 이용해서 뭐냐면 직장 내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평등다 수평적인 조직이다 그 구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몇 퍼센트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 아직까지 우리는 수직적인 조직, 위계 질서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들이 예. 일어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수가 네. 5인 이상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좀 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예. 우리 일반적인 감정하고 법 감정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면, 그렇군요. 예, 당연히 1인 보통은 이상 많이 다르던데. 아, 그렇습니까? 예. 다르지 않고요. 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여기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다 전면 적용됩니다. 예. 대신에 이제 희롱 발생 시 처벌 조치나 그렇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조금 열악한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성희롱 예방 교육에 있어서는 집체 교육 대신에 어떤 간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된 조항을 두고 있긴 합니다. 근데 예. 전면적으로 다 적용됩니다. 그렇군요. 네. 성범죄에 있어서만큼은 사업장에서의 근로자가 몇 명인지는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1인 이상이면 다 적용됩니다. 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네.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아까 소개드린 법적 정의에서 다 그 요건들이 판단하는 기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직장 내 지위를 이용했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동이어야 되겠죠. 예. 제일 중요한 거 결과를 일으키는 요인일 텐데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여야 합니다. 예. 이게 하도 문제되니까 우리 시행규칙 별표를 따로 만들어서 성희롱 판단 기준 예시를 들어놓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라서 예. 좀 약간 전형적이다. 약간 뭐나 표준적인 것만 있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역시나 거기에 정해놓은 건 예시에 불과하는 거니까 예. 거기에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성적 언동이란 아시겠지만 그냥 성적 의미가 내포된 모든 행위다. 언어적, 시각적, 육체적 다 해당됩니다. 예. 네, 그다음에 좀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 합리적 피해자 관점과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다음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행위자 의도는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예. 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합리적 피해자 관점과 네. 성인지 감수성, 네. 성범죄에서 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고 최근에는 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성인지 감수성을 얘기해서 말씀드리면요. 예. 이게 기존에는 이렇게 우리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나타난 거는 18년도 4월 달에 대법원 판례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예. 얘기가 처음에 나왔습니다. 결론에는 판례에서는 나왔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어떤 이론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 넓게 보면 성평등 의식하고 실천 의지, 그다음에 성인지를 하는 감정 같은 거를 두루 갖추고 있는 걸 얘기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성별 간 불균형에 대한 이해하고 지식을 갖추고 있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성차별 요소를 감지해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성범죄 관련 심리 시에는 성인지 감수성을 더 높게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합리적 피해자 관점은 역시나 우리 일반적인 평균적인 인식에서의 출발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저거 별거 아니잖아 이게 아니라 우리 일반인 강 건너 불 보듯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피해자가 과연 내가 피해자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 관점을 갖추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두 가지 용어는 좀 주관적인 네. 법에 명시된 그런 내용이 아니라 네네. 좀 주관적인 내용이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합리적 피해자 관점은 이제 판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예,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성인지 감수성도 이런 거다라는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예. 사회에서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통용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네.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네. 만약에 직장에서 지금 성희롱, 성범죄로 피해가 지금 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네.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요? 역시나 상급자나 동료에 의한 피해를 입고 있으신 예. 분이거나 이 피해를 입고 계시는 분을 알고 계시는 분도 회사에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신고를 하면 회사는 즉시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조사 과정에서 비밀 누설이나 이런 건 당연히 지켜질 의무를 부과해 놓고 예.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이나 유급 휴가 등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업주로부터 직장 동료 간이나 상급자로부터면 회사에다 신고하면 되겠잖아요. 근데 역시나 작은 기업에서는 사업주로부터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는 경우도 그런 있지 경우 않겠습니까? 있죠. 예. 예, 그런 경우에는 곧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업주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고객이나 다른 제3자에 의한 예. 직장 동료 간의 제3자에 의한 성희롱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해서 어떤 조치를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예. 더더군다나 지금은 그렇게 많이 보고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피해자가 신고하면 도리어 피해자나 신고한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지금은 뭐 크게 보고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게 워낙 있으니까 도리어 법에다가 그 규정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예.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나 피해를 신고했다는 그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그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해당되면 노동위원회의 신고를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까지 네, 맞습니다. 예, 받게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자, 성범죄 직장에서 당하고 있다,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그 외에 모든 노무 상담 다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무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으로 안보라 최영진 이현웅님께서는 운동하는 회사 후임이 있습니다. 가슴을 만지며 몸 좋다라고 말을 했는데 후임이 장난으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는데요. 성추행으로 잡혀가나요? 남자 대 남자입니다 하셨네요. 네, 성희롱은 이성 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동성 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뉴스에 나오는 거지만 뉴질랜드 어디서 직접 그 대사관에 계시던 분이 그쪽 남자를 성희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외국이라서 그린 거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성 간, 동성 간 성희롱은 당연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좀 만짐을 당한 쪽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했다면 예, 성희롱이 물론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위이고 그다음에 자기 행위자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이 경우는 전혀 성희롱 판단 요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그 뭐 단순 반복적인 일회성이라면 뭐 정상 참작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죠. 제가 경감되기는 했지만 그 성희롱이다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5763번님 회사 팩스로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 교육을 받으라고 안내문이 많이 오는데요. 이거 필수입니까 하셨네요. 네. 성희롱 예방교육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가장 애로점을 많이 느끼시는 게 뭐냐 하면 팩스로 어디 광고하듯이 무진장 이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뭐 다른 법정교육을 실시 안 했을 때 과태료 조항을 기재해 놓으면서 엄청 좀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성희롱 예방교육은 외부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할 수도 있지만은 내부의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에서 내부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직접 실시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직접 실시할 때 또 도움을 되라고 우리 노동부에서 그 앱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는데요. 저도 이걸 한번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그 성희롱 셀프 체크 앱이라는 게 있어요. 성희롱 예방교육 우리 실시하면 그냥 영상만 보여드리고 어떤 그 강의 교환 가지고 얘기만 해드리는 이제 수준이 있는데 교육을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역시나 우리는 시험이나 이런 거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자기가 성희롱에 대한 그 어떤 예방에 대한 인식을 잘 갖추고 있는지 하고 뭐 성인지 감수성을 좀 어느 정도 내가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하는 앱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앱을 통해서 좀 체크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앱을 통해서 좀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3337번님 회사 담당자인데요. 성희롱 신고를 받으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셨네요. 네. 성희롱 신고를 받는 즉시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피해자의 뭐 명시적인 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켜 놓는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조사 과정에서는 우리 피해자한테 성적 수치심 느끼지 않게 좀 질문 같은 것도 잘 요령 있게 잘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결과론적은 이겁니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 발생했잖아요. 이거는 가해자에 대해서 징계 등의 인사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확정이 조사 결과 성희롱이 발생한 거 맞다. 가해자 저 사람이 맞다고 확정되면 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셔가지고 징계를 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자, 4097번님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관련 은행에서 재직증명서와 회사 직인이 찍힌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주 업종 코드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회사에 요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상세한 이유를 적은 사유서를 내라고 하는데
그런 개인적인 이유를 회사에 알릴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회사 근처로 이사하기 위해 받는 대출이 아니면 해당 서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제약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는 회사가 너를 보증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함부로 전세대출 직인을 찍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해당 대출이 회사에 피해가 가는 건가요? 그리고 회사가 직인 날인을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셨네요. 전혀 회사에서 잘 모르시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전세 대출에서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현 당시에 소득 수준이 얼마인지 파악하려고 그 은행에서는 이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어떤 회사에서 그 직인 찍어준다고 해서 연대보증 세우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를 정말 안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예. 말씀을 드릴게요. 은행에다 얘기하시고요. 그 내가 4대 보험에 이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 4대 보험 어떤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라든지 아니면 국민연금 취득 확인서라든지 예, 이런 예. 것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쭤보시고 그다음에 더 많이 우리가 1년 이상 다녔다고 하면 작년에 연말 정산을 했다고 하시면 예. 원천징수 영수증을 아마 세무당국에 신고돼 있을 거예요. 그걸 뭐 굳이 뭐 회사에서 안 내주겠다고 하면 홈택스에 들어가시거나 세무서 예. 방문하셔가지고 나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재직증명서 떼어달라는데 안 떼어주는 회사도 있군요. 아니 그 재직증명서 하면 용도를 좀 많이 물어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예. 왜냐하면 혹시나 회사는 이거 다른 데 가서 쓸까 이런 그게 있는데 그냥 은행 제출용이라고만 말씀하시면 당연히 예. 해주는 거죠. 그 이 사람 돈 안 갚다고 해서 회사한테 불이익 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보증 네. 아닙니다. 네네 연대 예. 보증 절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1050번님 5월 말에 입사했다가 8월 초 퇴사 예정입니다. 네. 1년 미만 근무자도 월차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 퇴직으로 인해서 그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보전해 주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5월 말에 입사하셨고 8월 초에 퇴사하시면 6월, 7월 두 개 2일의 휴가가 발생했고 예. 안 쓰셨다면 2일에 대한 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성희롱 포함한 직장 내 성범죄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최근에 참 미투 이후에도 경각심을 줄 만한 일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는데 네. 아직도 이런 성범죄가 발생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좀 신고를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역시나 직장 내에서 발생을 하시면 회사에다가 이 사실을 알리시거나 예. 아니면 국가인권위에 전장하시든가 아니면 경찰서에 바로 성폭력 범죄 특별법에 의해서 고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고 역시나 무엇보다 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직장 내에서는 예방 교육이라는 게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형식적인 어떤 교육보다는 전문가 초빙해서 실질적으로 좀 체감할 수 있는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어떤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이나 이런 거 발생하면 그냥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그냥 일벌백계 한다는 예. 경각심을 일으켜 주시면 직장에서만큼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신고하는 피해자에게 피해가 당연히 없어야겠고요. 맞습니다. 사측에서도 잘 보호하면서 네. 좀 일벌백계 그런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